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인트로에서 음주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상습 음주운전했지만 상습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창호법이란 게 있었어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등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전 오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로 인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된 것인지 이 조문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음주운전했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어디에 음주운전이 규정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본 적이 잘 없죠. 이 도로교통법 148조의 제1항에 상습 음주운전에 관한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문이 바로 이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런 윤창호 씨라든지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을 거치면서 조문 체계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3회 음주운전 시에 그러니까 2번의 전과가 있고 또 한 번 음주운전 했을 때 이 상습 음주운전, 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 윤창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2회 음주운전 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1회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했다면은 이 가중처벌하는 그런 조항으로 강화가 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법 개정 이후로 우리가 실무에서 느끼기에 어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까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뭐 있었어요. 이 법 개정 이후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음주운전 뭐 3회까지는 뭐 집행유예 나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3회는 진짜 위험하고 이 2회에도 구공판 뭐 형사 재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 있었어요.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지금 이 위헌 판결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위헌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과중하다는 건데 기간의 제한 없이 반복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실제로 이 과거에 이 148조의 2 제1항 규정이 사실은 조금은 치밀하지 못하고 과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키워드는 2가지인데 기한의 제한이 없었던 부분하고 음주 수치에 대한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하던 부분, 하나의 형량으로 규율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의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한 2002년, 2005년 이때 이 무렵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원래 또다시 0.03의 수치로 적발됐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각각 뭐 거의 최저 수치로 적발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연 첫 번째로는 이것이 15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이 15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0.05와 0.03 이 최저 수치로 적발이 되었는데 높은 수치로 걸린 경우하고 똑같이 의논한 것이 맞는가 약간은 의문이 좀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의 조문은 일반적으로 반복성만 있다면, 과거 1회 전과가 있다면 상습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조문은 상습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회만 있으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0.05였는지 0.03인 경우 뭐 그런 경우를 따지지 않고 뭐 0.02% 이런 만취 상태인 경우와 경중을 두지 않고 무조건 2년 이상 5년 이후로 가중처벌을 했던 그 조문이 형벌의 비례 원칙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은 있었던 거죠. 사실 법조계에서도 이런 변호사분들이 뭐 위헌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사무실도 이런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헌범죄 심판 제청을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어떤 법률 조항이 좀 치밀하지 못하고 빈틈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빈틈을 지적하는 게 법조인의 책무이고 또 의뢰인분들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게 맞는 판단인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특히 이번에 나온 판결이 단순 위헌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조항 자체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 조항이 아예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어떤 기간을 위한다거나 어떤 언제까지 기간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좀 개정을 해라 라고 하거나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해석은 헌법에 불합치 않다 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약간은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어떤 상황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그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에겐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상황별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죄가 사실적으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서 이 148조의 이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1년에만 수천 명, 수만 명이었어요. 이 음주운전이 굉장히 상습성이 높은, 사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죄목이 변경돼야 돼요. 네, 죄목이 일단 변경돼야 되고 의뢰는 조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형사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전국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이 수천 개일 텐데 제목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검사님들은 지금 공소장 변경하느라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죄목을 변경하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또한 형사 재판 중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수사 중인 사건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 양형 자체가 이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높았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엘이라는 래퍼, 국회의원의 아들로 유명한 이 래퍼가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혐의 중 하나가 이 반복 음주운전 또는 반복 음주 측정 거부 이건데, 지금 반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고 조항이 없어졌죠. 근데 약간 여기선 또 애매한 게 이 반복 음주 측정 거부까지도 위헌 판결이 난 거냐, 거기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의견들이 좀 꽤 있어요. 이 반복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아직 이 위헌 판결을 받은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이런 반복 음주 측정 거부 이것 말고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더 있어가지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만약에 반복 음주운전만 있는 경우라면은 구속 상태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이 노엘 이분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 조문이 당장 효력을 잃기 때문이죠. 조문이 효력을 잃게 되면은 이 조문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과거 3회 음주운전에서 2회 음주운전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2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을 하던 조항이 3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이 조항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2회는 물론 과거에 3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던 이 조항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네, 난감하죠. 이게 뭐지 싶은데, 그러면은 국회가 일을 좀 빨리 해가지고 법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간에 제한을 둔다거나 경중을 두게 만든 이 새로 생긴 법으로 과거의 일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 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법으로 과거의 사건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일을 빨리 해가지고 어떤 법을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예, 한마디로 지금 법이 공백 상태인 거고, 이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 이 새로운 법이 나올 때까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이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일반 음주운전 조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있었는데 없었다.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음주 단속 계속 이루어지겠죠. 연말 연시니까 계속 음주 단속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실 텐데, 어쨌든 거기서 반복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의율을 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도 있어요. 재판이 끝나서 확정되어 있는 사건, 과거에 이미 처벌받았던 사건, 반복 음주운전 조항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건도 이게 또 골 때려요. 이게 법이 위헌이 되면서 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법 개정 이후로 몇 년간 이 법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꽤나 많을 텐데, 엄청 많겠죠. 이 법이 위헌이 되면 이 사람들은 없는 법으로, 위헌인 법으로 처벌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1심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은 항소심 거치면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해서 일반 음주운전으로 하되 어떤 양형에서 좀 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어질 텐데, 항소심마저도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형 자체가, 처벌 자체가 확정이 된 상황이었다면은 재심을 통해서 죄명을 바꾸게 되는 건데, 사실 재심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헌인 법 조항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사실은 나는 무효인, 위헌인 법조항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죄이다. 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도 죄명이 바뀌고 어떤 법률 조항이 처벌 조항이 바뀌기는 해도 단순히 뭐 반복 음주운전이라서 무조건 형량을 깎아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제목이 일반 음주운전이라도 양형을 조정해서 뭐 구형을 높인다거나 어떤 형량 자체를 조금 높이 친다거나 참작 사유에 많이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할 겁니다. 아마도 재판에서 이런 뭐 형량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요. 그러나 역시 기본 형량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니까 이 법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재심은 어떻게 될지, 과거에 있었던 이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측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되는 판결이 있다거나 지침이 새로 생긴다거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로서 약간의 공익적인 사명감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음주운전이 늘어난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은 뭐 최근에 강하게 처벌되니까 절대 하지 마시자라는 언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망했네요. 어쨌든 음주운전은 여전히 범죄이고 연간 300명 이상의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이 아까운 생명들을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중교통, 대리운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